희망을 품고 적은 투자 비용으로 도전한 창업.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사업. 이런 상황 비단 편의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5년부터 방문형 센터를 창업한 대표님들의 하소연인데요. 2024년도에는 정말 곡소리가 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방문형 경영 파트너 국회어 천천 박사입니다. 아직 예정이긴 하지만 24년 인건비 지급 수준이 나왔습니다. 특히할 만한 점은 다른 사업은 모두 인건비 지급 수준이 줄어들거나 대동소이한데 안 그래도 힘든 방문요양 사업의 인건비 지급 수준을 올린다고 공표했다는 점. 23년 86.6% 였던 인건비 지급 수준을 0.5% 올린 87.1%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4년도에는 방문요양센터는 12.9%의 비용만을 가지고 임대료부터 운영비, 홍보비 이런 부분들까지 운영을 해나가야 할 상황에 앞이 캄캄했었는데 이에 반발한 전국의 방문요양 대표님들의 한마음 한뜻으로 다행히 올해는 86.6%로 동결, 상향에 1년 유예를 두겠다고 했다죠. 근데 정말 이게 다행인 거 맞을까요? 1년 유예를 두었다는 말인즉 25년도에는 결국 올리겠다는 거죠. 24년도에는 동결되었다지만 25년에는 절대 동결될 수 없어 보입니다. 무조건 오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동결됐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24년부터 25년의 현실을 대비하셔야죠. 방문형에 대한 인건비 지급 수준은 지속적으로 높은 인건비 지급 수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사실상 이때 인건비 지급 수준을 맞추라고 한 이유로 소규모 방문요양 기관들은 많은 기관들이 폐업하거나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점점 인건비 지급 수준이 높아지더니 이제 87.1%의 수치까지 보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운영하라는 건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겨우 0.5% 오른 거 가지고 왜 그래? 어차피 엄청 높았잖아. 힘들었던 거 다 알잖아. 설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죠? 방문요양 센터는 매출이 생각보다 높은 사업입니다. 매출이 높은 사업이에요. 외부에서 또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우리 대표님들이 떼돈 버는 줄 압니다. 어르신 한 분이 보통 100만원, 120만원 정도 공단 부담금 포함해서 내신다고 가정하면 30명의 어르신만 계셔도 월 3,600만원 매출이 딱 찍히기 때문이죠. 연으로 따지면 4억 원의 매출이 됩니다. 이 중에 0.5%를 계산하면 기관에서는 200만원이나 더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크죠. 어르신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럼 이 참담한 운영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먼저 신규 방문요양 예비 창업자분들 제발 무턱대고 도전하지 마세요. 정말 다시 한번 계산 잘 해보시고 실제로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하실 분들만 시작하세요. 작년에 계산했던 수익 구조와 24년 이후의 수익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제가 기회되면 추후 한번 24년 이후의 기존 수익 구조도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또 이미 창업하신 대표님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천 박사가 정말 현실적인 두 가지 해결 방안을 말씀드려 봅니다. 이것도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말씀드려야죠. 첫 번째, 당연한 얘기인데요. 예전보다 수급자 숫자를 늘리는 것입니다. 높아질 인건비 비율 지출만큼 그만큼 더 채워야 되니까요.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니냐고요? 혹시 그동안 어르신 수급을 내가 어떻게 했었는지 일일이 다 모니터링 하시고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르신들이 자주 다니는 경로당, 병원, 공원 사방팔방 발로 뛰고 동네마다 전단지 배부하고 현수막 설치하고 노력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현장 영업을 잘 하신 대표님들도 간과했던 것들이 있죠. 우리 홍보의 타겟층은 어르신이 아닌 그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 바로 보호자입니다. 보호자의 연령층은 보통 5, 60대, 정보화 시대에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검색이 어느 정도 능수능란한 세대입니다. 어르신들은 스마트폰과 인터넷 활용이 낯설더라도 그 보호자는 이제는 2024년 이 시점에는 낯설지 않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홍보 범위가 한정적인 오프라인 현장에 비해서 온라인은 그야말로 무한 정보의 바다다. 돈만 제대로 단다면 앞으로 쭉쭉 수상하는 선박이 됩니다. 이 돛 바로 온라인 마케팅까지 간과하지 않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온라인, 오프라인 상관없이 모두 잘 활용하고 똑똑하게 활용하는 대표님들이 홍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추가적인 활동을 통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추가 어르신들을 더 모셔서 운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을 개선하는 방법 두 번째, 추가적인 사업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공단이 가면 갈수록 대규모 사업장을 강제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이죠. 그래서 정말 고통스러운 결정이지만 정책 방향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차 5개년 장기화 기본계획에 따르면 27년도까지 현재 50개소에 불과한 통합재가를 1,400개소 이상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공단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닌 것이, 많은 방문요양센터와 주간보호센터를 따로따로 관리하는 것보다 이를 하나로 합친 통합재가센터를 만들어서 한 번에 많은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작은 숫자의 기관들을 관리하는 게 수월하다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정책 방향은 크게 바뀌지 않고 제대로 진행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기존 방문요양 대표님이 신규로 진입하는 대표님들보다 앞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이미 모시고 있는 수급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통합재가의 기준이 되는 주간보호센터의 경우에는 초기에 채용해야 되는 인력의 급여를 대표님이 부담하셔야 되죠. 새로 오픈하는 기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수급자가 최초 개원부터 한 10명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이 일, 기존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는 대표님이 주간보호를 오픈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통합재가를 오픈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일이라는 것, 초기 운영비 걱정을 아무 기반도 없는 대표님들에 비해서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빠르게 성장하실 수 있고요. 따라서 정책 방향에 따라서 장기화 기간을 더 길게 영위하기 위해서 통합재가로 나아가는 선택을 조금 더 고민을 덜 하고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다만 통합재가의 경우에는 그 모체인 주간보호센터의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각실의 평수 기준도 맞출 수가 있고 수익구조상 이득도 볼 수 있어서 최소 2, 3억 이상은 다소 큰 비용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방문요양센터 원장님 대표님 입장에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방문요양센터들과 주간보호센터는 운영 방법 등이 같은 공단 매뉴얼을 따르고 있으므로 방문요양센터에서는 운영하기가 쉽다라고 오해하실 수 있지만 막상 방문요양을 하다가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해보면 아예 다른 체계의 인력 관리의 어려움과 체계적 운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아마 지금 드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재가를 선택하는 것은 누군가한테는 쉽지만 대부분의 대표님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결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우리 파트너스 기관들, 원래 방문요양을 크게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상담을 진행해 보면 그냥 하다 말지 뭐 내가 뭐 나이가 얼만데 하는 데까지 하다가 그냥 그만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방문요양 대표님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소식을 전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또 국회와 천천 박사가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24년도에는 방문요양 예비 창업주분들만 무료 상담 해드리지 않고 이렇게 더 나은 방향을 찾는 기존 방문요양 창업자분들, 고민하는 대표님들에게도 상담을 좀 해드리자.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드리자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무료 상담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저희 파트너스 멤버십 기관들을 먼저 상담을 당연히 해드릴 겁니다. 근데 그 외에도 워낙 상담 일정이 많아서 순차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제가 따로 신청서를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대표님 기간이나 대표님의 상황을 제대로 작성을 해서 주셔야 제가 제대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미래 방향을 위해서 상담 신청해주세요. 무료입니다. 네, 힘든 정책 사항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항상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국회의와 천천박사가 2024년도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